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군부에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에 숨진 이준기 전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이 됩니다. 경찰청은 국가보훈처가 이 서장을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을 했고 법원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장이 가능하다면서 유족들과 함께 국립묘지의 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장은 5.18 당시에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고 석 달 동안 고문을 받은 뒤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징역 1년에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39년이 지난 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서궁 전람도 교육감이 오늘 교육청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취임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올해 10개 학교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4군데를 구축해서 교실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2학기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에듀택시 지원 사업 등을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섰다고 자평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 해 5천 건이 넘고 있는데요. 당연히 많은 사상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사람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 교통을 통제하던 2명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는 매년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천 건이 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치사율이 다른 가해 운전자의 치사율의 약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직접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와 차적 조회 등에만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무면허 운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도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이상으로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법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 사고.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강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순천시 송광면 구령리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45인승 시외버스가 도로 위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트럭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7살 A씨가 숨졌고 운전자 등 1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내린 비로 결빙이 된 교과기를 지나던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지역 주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안군은 주로 이용하는 생활구간의 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의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진도에 소재한 국악원에서 사물놀이와 민요 등을 강습받고 전통공연 관람과 문화탐방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역 농산물 해외 수출액이 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안군은 양파와 단호박 등 지역 특산품의 해외 수출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전체 물량의 95%는 동남아시아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일운동으로 알려진 완도 소환도에 이를 기념하는 주제공원 조성 사업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엔 소안면 비자리 일대 12필지에 태극 분수를 만들고 2021년에는 역사 테마 공간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전남 평화의 소녀상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문희상안이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희상안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의 지급을 시행한 결과 올해 12,800여 명에게 7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7,400여 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또 1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6,900여 명으로 전체에서 54%를 차지해서 소규모 농가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안군이 추진했던 황금 바둑판 조형물의 제작이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